렌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물성, 콘택트 렌즈가 가지고 있는 성질, 물성 이런 것들도 배웠고, 재질은 어떤 게 있고, 소프트와 하드의 재질, 그리고 그 재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법,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콘택트 렌즈가 가지고 있는 광학적 성질이랑 이제 디자인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은 두 파트 정도 되고요.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콘택트 렌즈가 가지고 있는 광학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광학적 성질이라고 하면 굴절력도 있을 거고 그 렌즈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한번 알아볼 건데, 이거는 아무래도 안경이랑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나올 거고 안경이랑 연관해서 생각해 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콘택트 렌즈가 가지고 있는 굴절력을 알아볼 건데, 우리가 안경광학 파트에서 배웠을 때 혹은 기하광학 이런 데서 배웠을 때, 물리광학, 우리가 렌즈 굴절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렌즈 굴절력, 크게 두꺼운 렌즈, 그 다음에 얇은 렌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건데, 쉽게 얘기하면 두꺼운 렌즈는 렌즈의 두께를 고려를 하는 거고, 얇은 렌즈는 말 그대로 얇은 렌즈이기 때문에 렌즈의 두께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 콘택트 렌즈는 이 얇은 렌즈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얇은 렌즈를 구할 때는 두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이 가지고 있는 굴절력, 후면이 가지고 있는 굴절력, 이 두 가지 굴절력을 합쳐서 전체 굴절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콘택트 렌즈도 사실은 두께를 고려하는 이 두꺼운 렌즈 공식을 써야 되는데, 그 두께가 좀 얇다 보니까 그냥 요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 지우고 다시 진행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전체의 굴절력은 전면 굴절력과 후면 굴절력을 더한 값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는 많이 배웠을 거고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전면 굴절력은 전면의 곡률 반경분의 굴절률을 빼서 굴절력이 나올 거고, 후면 굴절력이 나올 거고, 요거를 더했을 때 이제 전체 굴절력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콘택트 렌즈 굴절력은 후정점 굴절력을 사용을 합니다. 요거 후면 정점 굴절력을 사용을 하고, 이거는 알고 있으시면 좋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한번 빠르게 훑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여기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콘택트 렌즈는 정점 간 거리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경인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안경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눈앞에 떠 있고, 콘택트 렌즈는 눈앞에 이 각막 위에 얹혀져 있는 방식으로 착용이 되다 보니까 이 눈과 그 렌즈 사이의 거리가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안경과 콘택트 렌즈는. 그래서 그 정점 간 거리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이제 오늘 배우는 거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정점 간 거리를 보정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여기 다시 써볼게요. FC는 1-D 곱하기 FS분의 FS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FC는 뭐냐? 이거는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을 말을 하는 거고요. FS는 안경의 굴절력을 말을 할 겁니다. 왜 이건지는 뻔하죠. C는 콘택트 렌즈고 S는 스펙타클 해가지고 안경에 대한 굴절력일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를 한번 보면, 우리가 D 이런 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FS 안경이 가지고 있는 굴절력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렌즈를 쓰고 있다. 오목 렌즈를 쓰고 있는 근시인 사람은 이 FS에 마이너스 어떤 값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D 곱하기 FS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어서
여기는 1 플러스 뭐 어떤 값이 나와서 1보다 커질 겁니다. 그러면 fs, 안경 굴절력을 1보다 큰 값으로 나누면 fs보다 떨어지겠죠. 그래서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을 때 굴절력은 근시를 가진 사람은 안경 굴절력보다 작아질 겁니다. 반대로 플러스 렌즈를 착용을 해야 되는 원시의 경우에는 이 fs 값이 플러스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1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요. 그럼 fs를 1보다 작은 수를 나누기 때문에 fs가 커질 겁니다. fs보다 커질 겁니다. fc가. 근데 이 식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조금 복잡하고 이 식을 외우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가 굴절 검사 배울 때 정말 많이 했었던, 일단 눈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렌즈로 교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경이라고 합니다. 안경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완전 교정이 되면 여기서 빛이 꺾여서 망막에 맺히겠죠. 사실 이거는 발산이지만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망막에 맺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경에 쓰던 사람이 콘택트 렌즈로 바꾼다고 하면 점점간 거리가 0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각막 앞에 붙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맺히던 게 여기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만큼 뒤에 맺히겠죠. 그럼 우리가 굴절 검사에서도 배웠는데 망막 뒤에 맺힌 거를 더 앞쪽에 이동시키려면 플러스 렌즈를 앞에 넣어서 더 수렴하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근시가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4가 들어간다 하면 여기도 마이너스 4가 들어가는데 뒤에 맺혔으니까 앞에 플러스 렌즈를 더 넣어줘야 망막에 맺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디옵터보다는 작은 값이 필요하겠구나. 콘택트 렌즈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플러스 렌즈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번에 플러스 렌즈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플러스 렌즈가 굴절이 돼서 망막에 딱 맺혔을 거예요. 이게 안경. 근데 이 사람도 콘택트 렌즈로 바꾼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콘택트 렌즈를 착용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요것도 이만큼 뒤에 갈 겁니다. 이만큼 뒤에 맺힐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망막까지 이동시키려면 더 앞에 플러스 값을 더해줘야겠죠. 더 빛이 수렴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4디옵터라고 하면 여기 플러스 4디옵터 넣었을 때 뒤에 맺혔으니까 앞에 플러스 값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 4의 플러스 4.25 이런 식으로 더 높은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근시인 사람은 안경 굴절력이 콘택트 렌즈 굴절력이랑 어떻게 다르냐. 뭐 예를 들어서 안경 굴절력이 마이너스 4다. 그럼 콘택트 렌즈는 마이너스 4.0보다 작을 겁니다. 왜? 근시니까 뒤에 맺혀서 앞에 플러스 값이 더해지니까. 그럼 원시인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안경에서 플러스 4디옵터를 쓴다 라고 하면 콘택트 렌즈는 플러스 4.25 이것처럼 4.0보다 높은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거 사실은 이 식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식이 외우기가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까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콘택트 렌즈를 처방을 해줘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경 굴절력보다는 콘택트 렌즈 굴절력이 더 낮게, 그러니까 덜 처방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실무에서는 주로 이제 4, 6, 8, 10으로 주로 나눕니다. 디옵터가 4디옵터, 6디옵터, 8디옵터, 10디옵터에 따라서 조금 바꾸는데 4디옵터 이상 되는 분들은 한 단계 낮게 처방을 해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안경 도수가 안경 굴절력이 마이너스 4.00 디옵터다 라고 하면 콘택트 렌즈는 마이너스 3.75 디옵터, 뭐 4.25 디옵터를 쓴다 안경이, 그럼 4.0 디옵터의 콘택트 렌즈를 착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값을 넣으면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표를 붙여놓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실무에서 임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뭐 6디옵트 이상은 2단계, 8디옵트 이상은 3단계, 10디옵트 이상은 4단계 정도 내려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4.5디옵터의 근시를 가진 사람이 안경을 쓰다가 콘택트 렌즈로 바꾼다 하면 4.25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번에 플러스 4.0 디옵터의 렌즈를 쓰는 원시인 사람이 콘택트 렌즈를 한다 하면 플러스 4.25 디옵터를 쓰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안경사 수업을 면허를 합격하고 안경원 나가셔서 이제 콘택트 렌즈를 처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굴절력을 결정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근시는 콘택트 렌즈로 바꿨을 때, 안경에서 콘택트 렌즈로 바꿨을 때 근시 굴절력이 더 커질 거고 원시는 플러스 값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PPT는 이제 조절이 나올 건데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먼저 배율 효과를 먼저 볼게요. 뒤에 장이거든요. 요 배율 효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로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경우에는 망막상의 크기가 변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근시를 가진 사람은 오목 렌즈로 처방을 하죠. 혹은 마이너스 렌즈라고도 할 겁니다. 이 오목 렌즈로 처방을 하면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안경을 쓰면 상이 원래는 이만한데 안경을 쓰면 좀 작아져요. 작아지면서 조금 선명해질 겁니다. 그래서 근시는 이제 안경을 쓰면 크기가 조금 작아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망막상의 크기가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망막상의 변화는 눈과 교정 렌즈 사이의 거리, 그리고 렌즈면의 곡률 반경, 렌즈의 중심 두께, 렌즈의 굴절력 등의 영향을 받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이 많이 나쁜 사람은 굴절력이 높겠죠. 근시값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은 상이 더 작아 보일 거고 눈과 그 안경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도 이게 조금 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안경 배율 공식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를 해볼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근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목 렌즈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쓰면 눈이 더 작아 보일 거예요. 원래 눈이 뭐 요만하다라고 하면 안경을 쓰면 눈이 작아 보이고 얼굴이 이렇게 몰려 보이는 형상이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근시를 처방하는 렌즈는 오목 렌즈다 보니까 상이 작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을 얼굴에서 조금 더 앞으로 당겨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안경이 여기 있고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경 렌즈를 좀 더 앞으로 좀 더 얼굴과 떨어뜨려 놓으면 눈이 더 작아 보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눈과 교정 렌즈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이 더 작아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근시 렌즈를 착용을 해서 눈과 거리가 더 멀어지면 상이 더 작아지는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비교하는 거겠죠. 근시 렌즈를 썼을 때 콘택트 렌즈는 눈에 붙어 있는 거고 안경은 눈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경이 상이 더 작아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시를 가진 사람이 콘택트 렌즈를 착용을 했을 때랑 안경을 착용했을 때의 좀 차이점은 안경은 상이 조금 작아지면서 선명해질 겁니다. 근데 콘택트 렌즈는 이제 상의 그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작아지는 게 조금 덜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굴절력이 높은 사람, 눈이 많이 나쁜 사람들은 안경을 쓰면 상이 굉장히 많이 작아지는데 이 콘택트 렌즈를 착용을 하면 상에 그 작아지는 게 조금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무에서. 그리고 반대로 플러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플러스 렌즈를 눈앞에 갖다 대면 눈이 커 보일 거예요. 물체도 커 보일 거고. 이거는 이제 눈에서 많이 떨어질수록 물체가 많이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근시 위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렌즈는 눈에서 떨어질수록 작아 보일 거고 플러스 렌즈는 눈에서 떨어질수록 더 커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눈에서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비교했을 때 알 수 있는 거는 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렌즈와 플러스 렌즈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렌즈는,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그리면 좋거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렌즈를 쓰면 상이 작아 보일 겁니다. 언제? 안경일 때. 이 안경일 때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렌즈를 쓰면 상이 0보다 낮은, 이렇게 작아지는 거고, 플러스 렌즈를 쓰면 상이 커 보일 겁니다. 이 그래프를 조금 기억해 주시고, 제가 조절과 폭주 이것도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마이너스 렌즈는, 안경은 상이 작아 보일 거다. 플러스 렌즈는 안경 쓰면 상이 커 보일 거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조절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조절 파트로 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체가 뭐 여기가 20cm에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으면 20cm에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40cm에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20cm일 때와 40cm를 비교했을 때 어느 때 조절을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 더 수정체를 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절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물체가 똑같은 물체가 20cm에 있고 40cm에 있다고 하면 어느 물체가 더 커 보일까요? 20cm에 있을 때 물체가 더 커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안경을 썼을 때랑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을 때를 조금 비교를 해볼 거예요. 20cm 있는, 뭐 예를 들어 40cm 있는 물체를 보는데 안경을 쓰면 이 물체가 조금 작아 보이겠죠. 왜? 우리가 근시일 때, 마이너스 렌즈를 쓸 때 안경을 쓰고 40cm를 있는 물체를 보면 원래 크기보다 더 작아 보일 거예요. 그리고 콘택트 렌즈는 원래 크기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뇌 자체가 안경을 쓰면 이게 더 작아 보이기 때문에 원래 거리보다 조금 더 멀리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멀리 있으면서 물체가 더 작아지니까, 그 물체의 크기 때문에 얘가 40cm보다 조금 더 멀리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조절을 조금 덜 해요. 근데 콘택트 렌즈는 상이 작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40cm로 인식을 하고 조절을 안경을 썼을 때보다 더 많은 양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원시일 때 플러스 렌즈를 쓰겠죠.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비교했을 때 안경을 쓰면 40cm에 있는 물체가 더 커 보이면서 이렇게 더 앞쪽에 있는 물체와 유사한 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뇌는 더 물체가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절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안경이 조절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이걸 아시면 밑에 말이 이해가 되겠죠? 근시안이라면 안경 착용 시보다 더 많은 조절력이 요구된다. 언제?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을 때. 원시라면 안경 착용 시보다 더 작은 조절력이 요구된다. 왜? 안경을 착용을 하면 배율이 바뀌기 때문에 근시 안경을 쓰면 물체가 더 작아 보여서 더 멀리 있다고 물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조절을 덜 할 거예요. 안경을 썼을 때. 근데 원시안이라면 플러스 렌즈이기 때문에 물체를 봤을 때 더 커 보여서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조절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을 때보다 안경이. 그럼 이것도 똑같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0이라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 여기가 플러스 굴절력 렌즈라고 하면 마이너스 렌즈를 썼을 때 조절을 더 적게 할 겁니다. 언제? 이것도 안경을 착용했을 때.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비교했을 때 안경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상의 크기를 봤을 때도 마이너스는 상의 크기가 적었었고 플러스는 상의 크기가 커 보였었죠. 언제? 안경을 썼을 때. 그럼 요번에 조절도
마이너스 렌즈를 썼을 때는 컨택트 렌즈보다 조절을 덜 할 거고 0을 넘어서 플러스 방향으로 갈수록 플러스 값이 되는 거니까 더 조절을 많이 할 거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폭주입니다. 폭주는 사실 조금 쉬워요. 여러분들이 양한시를 배웠을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왼쪽 눈, 오른쪽 눈이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오른쪽 눈, 왼쪽 눈이라고 하면 뭐 마이너스 렌즈는 이런 식으로 처방이 되겠죠. 안경은. 그래서 이렇게 빛이 들어올 거예요. 광학중심점이랑 맞춰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가 가까이 보게 되면 PD가 어떻게 되죠? 짧아지죠. 그러면 이런 빛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그 색을 다르시 해볼게요.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가 원거리라고 하면 근거리를 볼 때는 PG가 줄어들기 때문에 빛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빛이 꺾이겠죠. 어떻게? 두꺼운 쪽으로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꺾일 겁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꺾일 거예요. 그러면 눈은 이제 중심화에 정확하게 맺히게 하기 위해서 이쪽 기저 내방으로, 그러니까 베이스 인방향으로 꺾이기 때문에 눈은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폭주를 조금 덜 하게 됩니다. 언제? 안경을 썼을 때 마이너스 렌즈를 착용을 했으면 가까이 볼 때 폭주를 조금 덜 하게 됩니다. 왜? 이게 베이스 인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눈이 바깥으로 꺾이면서 폭주를 덜 해도 돼요. 마이너스 렌즈일 때. 그럼 요번에 플러스 렌즈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그려볼게요. 뭐 색을 다르게 뭐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을 지나겠죠. 아, 요게 아니고 플러스 렌즈를 설명한다는 게 플러스 렌즈는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서 원거리 봤을 땐 이 빛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눈에 들어올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거리를 본다라고 하면 PD가 안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빛이 바깥으로 이렇게 꺾일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아웃이 되기 때문에 눈이 더 안쪽으로 몰릴 거예요. 그래서 더 폭주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언제? 플러스 렌즈일 때. 그리고 안경을 썼을 때. 그러면 콘택트 렌즈 자체는 사실 각막 위에 렌즈를 착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프리즘 효과가 나지 않아요. 근데 안경 같은 경우에는 눈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눈의 PD가 변하면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고 여기가 0이라 하면 마이너스 렌즈를 쓰면 가까이 볼 때 베이스 인 효과가 나면서 눈이 약간 바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폭주를 덜 할 겁니다. 폭주를 마이너스 조금 할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렌즈는 근거리를 볼 때 베이스 아웃이 되기 때문에 폭주를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조절, 폭주, 그리고 상의 배율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거를 이 그래프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0이라 생각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렌즈 방향, 여기가 플러스 렌즈일 거고, 우리가 XY 그래프 뭐 이런 걸 했을 때도 이 위로 가면 플러스 값이고 이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이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만 그려주는 거예요. 언제? 안경이랑 콘택트 렌즈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렌즈일 때는 여기가 다 마이너스 값이죠. 그래서 요거는 안경이 가지는 특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상의 배율,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렌즈를 쓰면 안경이 상이 작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조절을 덜 할 거다. 왜? 상이 작아 보여서 더 멀리 있다고 인식을 해서 상을
그 조절을 덜 할 거고 폭주도 덜 할 거다. 왜? 근거리를 볼 때 베이스 인 효과가 나면서 약간 눈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계산 효과가 나기 때문에 폭주를 덜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렌즈일 때는 반대로 생각을 해서 배율이 커질 거고 조절을 더 많이 할 거고 폭주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언제? 안경과 컨택트 렌즈를 비교했을 때 안경이 가지는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푸시면은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 문제가 나오면 그리고 풀어주시면은 쉽게 풀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눈물 렌즈. 눈물 렌즈는 말 그대로 각막이 있고 그 위에 컨택트 렌즈가 있는데 그 사이에 눈물이 채워진 게 어느 정도의 렌즈 효과를 내는 경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눈물 렌즈, 이 누액 렌즈는 하드 렌즈와 조금 관련이 있고요. 컨택트 렌즈는 사실 눈에 거의 붙어 있다고, 각막과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기 때문에 눈물층이 굉장히 얇아서 그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고요. 하드 렌즈, 뭐 피팅 문제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이 나오는 건데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뭐 컨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각막 만곡도보다 컸을 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각막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콘택트 렌즈의 커브가 각막보다 더 심할 때, 그러면 이 사이에 눈물이 찰 텐데 어떤 형상이에요? 가운데가 더 두껍죠, 주변부보다. 그러면 어떤 렌즈일까요? 플러스 렌즈이겠죠. 가운데가 더 두꺼운. 그럼 요번엔 각막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 컨택트 렌즈가 요것보다도 커프가 더 없어요. 평평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사이에 렌즈에 눈물이 찰 건데, 렌즈와 각막 사이에 이때는 주변부가 중심부보다 두껍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렌즈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외우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컨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각막 만곡도보다 덜할 때, 그러니까 여기가 더 평평했을 때 각막이 더 커브진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렌즈 효과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뭐 문제에 나온다 하면 요 밑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완전 교정 안경 도수가 마이너스 2.00 디옵터예요. 근데 K 값이라고 하는 거는 각막이 44.0 디옵터고 컨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44.50 디옵터다. 그럼 컨택트 렌즈가 더 만곡도가 심하다, 베이스 커브가 더 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컨택트 렌즈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K 값이 더 완만하게 들어갈 거다. 극단적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렌즈가 요 모양이 되겠죠. 그럼 중심부가 주변부보다 두꺼우니까 플러스 렌즈 효과를 낼 겁니다. 어느 정도? 이 각막이 44.0, 베이스 커브, 컨택트 렌즈는 44.50. 그럼 이 차이만큼의 렌즈 효과가 있겠죠. 플러스 0.50 디옵터만큼의 누액 렌즈 굴절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액 렌즈 굴절력은 플러스 0.50 디옵터. 그러면 우리가 처방해줘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2.0 디옵터를 넣어야 되는데 누액 렌즈가 플러스 0.50 디옵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처방 렌즈는 우리가 마이너스 2.50 디옵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누액 렌즈가 플러스 0.50 디옵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2 디옵터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를 요거는 연결해서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액 렌즈가 가지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 값을 처방 렌즈 값, 정리를 위해를 지워보고 할게요. 처방 렌즈 굴절력은 처방 렌즈 굴절력 더하기 누액 렌즈는 뭐 완전 교정 안경 도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완전 교정되는 안경 도수가 마이너스 1.00 디옵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누액 렌즈가
플러스 1디옵터 정도 된다 라고 하면 처방 렌즈는 마이너스 2.00 디옵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2디옵터의 콘택트 렌즈를 착용을 해도 이 누액 렌즈가 플러스 1디옵터만큼 효과를 내기 때문에 결국 내는 건 마이너스 1디옵터일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문제를 풀면 어려우니까 이 도수랑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더 편할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중력 중심. 우리가 중력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콘택트 렌즈가 가지고 있는 그 중력 중심이 이 각막 쪽으로, 각막이 이렇게 있고 렌즈가 요 앞에 있으면 이 중심 자체가 각막 쪽에 붙어야 잘 붙어 있을 거예요. 위치가 흘러내리지 않고. 그래서 중력 중심이 렌즈 후면으로 갈수록 더 위치하기 좋다. 그러면 후면으로 가야 되는 방법, 뭐 어떻게 했을 때 후면에 더 붙는지 이거는 문제에 무조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굴절력이 증가됐을 때, 그리고 렌즈의 직경이 커졌을 때, 렌즈 두께가 감소됐을 때, 그리고 베이스 커브가 스팁일 때, 뭐 하나씩 보면은 뭐 마이너스 굴절력이 증가된다는 건 가운데가 얇아지면서 주변부가 두꺼워지겠죠. 그러면 약간 더 잘 붙어 있을 거예요, 각막에. 그리고 렌즈 직경이 커질수록도 이제 중력 중심이 뒤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더 각막이 잘 붙어 있을 거고, 렌즈가 얇은 거일수록, 정심 두께가 얇을수록이니까 마이너스 굴절력 증가와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베이스 커브가 스팁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플랫은 조금 평평한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더 후면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렌즈가 더 잘 붙을 수 있는지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굴절력이 증가됐을 때 렌즈 직경이 클수록, 렌즈 두께가 작을수록, 그리고 베이스 커브가 스팁일수록,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뭐 스팁과 플랫 상태 아니면 뭐 눈에 더 잘 붙는 착용감 이런 거를 배울 때 한 번 더 배울 건데, 이거는 지금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콘택트 렌즈의 광학 파트는 다 마무리 됐고요. 이번에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콘택트 렌즈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여기는 광학부 직경일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빛이 굴절되고 정확하게 광학적인 효과를 주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전체는 전체 직경일 거예요. 말 그대로 렌즈 전체 크기. 그래서 전체 직경은 아무래도 뭐 가시홍채 크기와 관련이 있겠죠. 홍채의 크기를 보면서 그 크기에 맞게 전체 크기 직경을 조절을 해준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건 쉽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가운데가 중심 두께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중심부 커브라고 하죠. 혹은 뭐 베이스 커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 망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무래도 각막이랑 딱 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막 커브와 조금 관련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면 더 좋은 거는 베이스 커브가 0.1mm 증가하면 굴절력은 마이너스 0.50 디옵터가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커브가 뭐 예를 들어서 7.4에서 7.5로 바뀐다라고 하면 7.4에서 마이너스 2.50 디옵터이면 7.5면 마이너스 3.0 디옵터가 될 겁니다. 베이스 커브가 더 커진다는 건 더 꺾인다는 거니까 더 강한 굴절력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니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베이스 커브가 0.1 증가되면 굴절력이 마이너스 0.50 디옵터만큼 증가한다. 이 정도까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심부 커브니까 이 옆에 이만큼을 주변부 커브라고 하고, 이 주변부와 지울게요. 여기가 주변부잖아요. 주변부와 중심부를 이행해주는 요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블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렌드는 두 개 이상의 커브가 경계 이루는 그 접합부를 조금 갈아요. 왜냐면 그 두 개 커브가 다르면 두 개가 날카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좀 부드럽게 가는 이 부분을 블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커브가 만나는 부분을 이제 블렌드라고 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건 뭐 여기 끝부분, 여기는 이제 가장자리 부분이고 엣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부와 후면부가 만나는 부위라고도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끝부분이니까. 근데 이 엣지는 사실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엣지라는 거는 사실 이 착용감이랑 굉장히 많이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엣지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렇게 둥근 엣지,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칼날처럼 되어 있는 칼날 엣지, 그리고 끝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 끌 모양 엣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컨택트 렌즈 끝부분이잖아요. 이 끝부분이 이렇게 세 가지로 있을 건데, 우리가 어떤 게 착용감이 가장 좋냐면 아무래도 결막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이쪽으로 눈 깜빡깜빡 거리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 둥근 엣지라고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끝부분이 조금씩 걸려요. 그래서 착용감이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근데 이 칼날 엣지를 제가 다시 조금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막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가 걸리는 게 둥근 것보다는 조금 덜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끝에가 깎여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착용감이 좋을 거고, 끌 모양도 사실은 착용감은 좋겠지만 이렇게 결막이 이 끝에 부분이 결막을 이렇게 눈에 찍히듯이 되기 때문에 눈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 칼날 엣지는 여기가 약간 떠 있는데 이 떠 있는 부분으로 눈물 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눈물이 들어가기 용이하고 빠져나오기도 용이해요. 근데 끝에가 이렇게 콕 찍듯이 있으면 이 사이로 물이 나오거나 물이 들어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눈물 순환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둥근 엣지는 착용감이 조금 안 좋을 거고, 끌 모양 엣지는 이게 눈물 순환이 잘 안 될 거고, 이제 망막 충혈이라고 하죠. 이게 찍히듯이 렌즈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엣지 파트에서는 또 엣지 리프트라는 게 있는데, 이 엣지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 리프트가 높다라는 것은 엣지가 조금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는 거니까 플랫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엣지 리프트가 낮다라는 것은 조금 더 스티프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플랫하다, 그러니까 엣지 리프트가 높다라는 거 끝에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눈물 순환이 더 잘 되겠죠. 그러면 플랫이 눈물 순환이 더 좋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스팁은 눈물 순환이 좋지 않을 거다,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조금 어렵게 나온 다음에 엣지 리프트가 나오니까 엣지 리프트, 말 그대로 엣지가 떠 있는 게 크다, 높다 라는 것은 눈물 순환이 더 잘 될 거고 플랫을 말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세그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콘택트 렌즈를 그냥 이렇게 바닥면에 놓았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종류를 본다 하면 이 바닥면에서 렌즈까지 이렇게 높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세그 값이
높다라는 것은, 크다라는 것은 이렇게 더 되어 있는 거겠죠. 더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니까 스티프하구나. 곡률 반경이 더 짧구나. 렌즈가.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세그 값이 이 높이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곡률 반경을 어떻게 변경하거나 뭐 어떤 상태가 되구나 이거를 같이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곡률 반경을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더 세그 값이 높은 거일수록 곡률 반경이 짧겠죠. 그러면 세그 값이 높은 렌즈를 세그 값을 낮추려면 곡률 반경을 더 길게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후면 커브는 크게 단일 커브, 이중 커브, 삼중 커브, 사중 커브로 나뉘는데 이건 쉬워요. 커브가 후면이 하나의 커브로 되어 있거나 두 개로 되어 있거나 세 개로 되어 있거나 세 개 이상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토릭 렌즈, 이제 난시를 가진 사람은 난시 렌즈를 처방을 해줄 때 전면에 토릭 렌즈, 전면에 토릭을 효과를 주는 렌즈가 있을 거고 후면에 토릭 렌즈에 효과를 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콘택트 렌즈는 이 각막이 이렇게 있으면 각막 위에 콘택트 렌즈가 부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면 토릭이라는 건 렌즈의 후면과 각막이 닿기 때문에 후면에 토릭을 준다는 건 각막에 토릭, 그러니까 각막이 난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후면 토릭은 각막 난시가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렌즈 후면과 각막이 만나기 때문에 각막 난시를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후면, 그러니까 렌즈 후면에 토릭 렌즈를 하는 게 좋고, 정면 토릭을 쓴다는 건 이 사람은 난시가 있는데 각막 난시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수정체 난시가 있는 사람에게 추천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양면 토릭이라는 건 앞에와 뒤에가 다 난시 렌즈잖아요. 그러면 각막 난시도 있고 수정체 난시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콘택트 렌즈가 각막에 부착되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 뒷면과 각막과 조금 연관이 있을 거고, 토릭 렌즈를 쓴다라는 건 난시가 있는 건데 후면에 토릭을 넣는다는 거 각막 난시가 있다라는 거고, 정면 토릭을 넣는다는 것은 수정체 난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건 아까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했었던 것들인데, 전체 직경, 그리고 광합부 직경, 주변부 커브의 폭, 그리고 블렌드, 곡률 반경, 굴절력 이런 것들은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해줬으니까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해 드리면, 이 그림을 그리면 이게 뭐 렌즈 전체 직경이 될 거고, 광합부 부분만 하는 게 광합부 직경이 될 거고, 근데 이 광합부 직경과 조금 관련이 있는 거는 우리가 야간에 어떻게 되죠? 동공이 커질 거예요. 왜요? 빛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빛을 흡수하기 위해서 동공이 커지죠. 그럼 우리가 야간에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을 때 그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밤에 조금 덜 보인다, 콘택트 렌즈를 쓰면. 그런 거는 이 광합부 직경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고시 문제를 풀 때 뭐 낮에는 좋았는데 밤에 시력의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이 동공 크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콘택트 렌즈를 사용했을 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좀 덜 보인다라고 하면 광합부 직경을 더 넓은 거를 사용을 해줘서 동공이 더 커졌을 때도 좋은 시력을 얻을 수 있게끔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블렌드는 두 커브가 만나는 접합부를 조금 부드럽게 매끄럽게 만드는 거라고 했고, 곡률 반경은 이 커브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곡률 반경이 짧은 거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요게 곡률 반경이 더 짧죠. 이걸 원으로 만들었을 때 반지름이 더 작은 거니까 곡률 반경이 짧을수록 더 커브가 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뭐 엣지 이 끝부분, 그래서 여기는 착용감과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구면 렌즈.
이 비구면 렌즈는 한쪽 면 또는 양쪽 면 모두 구면이 아닌 구도. 그러니까 두 가지 컵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하나에 이렇게 구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컵으로 되어 있거나 조금 평평하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각막이라는 게 중심부보다 주변부가 조금 이렇게 평평해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렌즈 형상을 이 각막처럼 주변부가 조금 평평해지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착용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각막에 딱 맞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십률 혹은 편십률이라고 하는데, 이라고 이 2가 0, 그러니까 편십률이 0이라는 건 원이에요. 그러니까 평평한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평평한 부분이 없는 게 이제 원이잖아요. 다 둥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십률이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비구면 렌즈는 장점이 뭐게 있어요? 각막과 잘 맞겠죠. 각막이 비구면 형상이니까. 그리고 각막 전체적으로 착 붙기 때문에 압력이 골고루 분산이 될 거고, 이 렌즈가 가장자리가 각막에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자리도 딱 맞기 때문에 착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은데 말만 들어도 복잡하죠. 왜냐면 각막 자체가 커브가 곡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만드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처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까. 그리고 평평하게 처방되면은 혹시라도 이 끝에가 처방을 잘못해서 조금 이렇게 플랫하게 처방이 되면은, 각막보다 플랫하게 하면은 중심이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거나 착 붙지 않으니까 조금 이동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거는 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마지막으로 렌티큘러 작업은 높은 굴절력을 가진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값이 높은 굴절력은 이렇게 두꺼워지잖아요. 그럼 엣지 자체가 사실 두꺼워지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가장자리 두께를 조금 줄여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광학부 직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광학부 직경이 아닌 주변부 크기, 그러니까 끝부분 크기를 조금씩 줄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렌티큘러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뭐 플러스 렌즈 모양 디자인은 플러스 모양처럼 끝에가 얇아지게끔 잘라주는 거예요. 언제? 끝에가 두꺼울 때니까 마이너스 근시 렌즈에 접합을 하겠죠. 그래서 렌즈의 부피도 줄어들 거고 렌즈의 움직임 자체도 훨씬 좋을 겁니다. 마이너스 렌즈 모양은 반대로 플러스 렌즈는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플러스 렌즈는 뭐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부가 두꺼워질수록 여기가 더 얇아져요. 그럼 여기가 얇기 때문에 잘 안 붙고 렌즈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인위적으로 조금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렌즈처럼 이렇게 조금 자르면서. 그래서 플러스 렌즈는 이제 가장자리를 조금 마이너스 렌즈처럼 두껍게 만드는 거고, 혹은 이런 마이너스 렌즈 자체가 엄청 얇게 들어가면 끝에가 얇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여기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착용감이나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중심 잡기를 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이너스 굴절력이 높을수록 중심 잡기가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굴절력을 조금 높여주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렌즈 모양 디자인으로 렌티큘러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이 렌티큘러 작업이라는 건 주변부 엣지 크기를 맞게끔, 너무 두꺼운 거는 조금 얇게 만들어주고 너무 얇은 거는 조금 두껍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콘택트 렌즈 디자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이제 대면 시간 때 문제를 한번 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